가전 IT 업계가 1년 동안 개발해온 신제품을 선보이는 첫 행사죠.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현지 시간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과거에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 가전 전시가 위주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AI와 로봇, 모빌리티는 물론 자동차와 석유화학, 중공업까지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전시회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기술이 인류의 삶을 바꿀지 기대해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19와 2020년 CES 간략히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19년 CES를 이 방송에서 소개했었는데 예. 딱 1년 뒤에 했는데 2020년은 5G의 원년입니다. 5G 그렇죠. 기술은 아직 시작 안 했고요. 금년부터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데 그 5G를 이용한 각종 기술들이 대거 이제 출시가 되고 아직 안정된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이제 그 사업체들이 이제 활로를 찾는.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업체들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준비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도 8K TV를 두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8K TV라는 것은 그 텔레비전의 긴 면 가로가 8,000개의 점으로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영상을 표시하는 예. 그거 이제 8K라고 그러는데 8K가 8,000 사실 저기 8,014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큰 텔레비전 그리고 세로는 그 절반만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인천공항에 이렇게 출장 가실 때 가보시면은 그 공항 진입하는 부근에 가면은 대단히 큰 패널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 보시죠? 그게 한 10m 이상 펼쳐지는 디스플레이. 그 텔레비전이 가정용 그 거실의 텔레비전이 이제 아주 길게 아주 파노라마 같은 텔레비전이 나오고 삼성과 LG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사실 CES는 이 정보 가전의 그 전시회예요. 사실 모바일 휴대전화 전시회는 따로 있습니다. 곧 이어 열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가 있죠.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거기서 이제 휴대전화 각축전이 벌어지고 이번의 경우에는 주로 정보 가전, 냉장고,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 특히 여성들이 많은 화장품도 활용하고 뭐 별거 다 활용하잖아요. 아침에 빵도 구워야 되고 그런 이제 가전 쪽에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가전으로 이야기가 새긴 했습니다만 8K TV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고화질의 미래 기술 TV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시장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그럼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8K TV라는 게 나와도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가 없으니까. 컨텐츠는 이미 한 5, 6년 전에 4K TV 정도에 맞는 컨텐츠만 있을 뿐. 그래서 8K TV가 과연 팔리겠냐.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하는 거는 4K TV의 컨텐츠를 거기다 AI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8K TV의 그 화면에도 전혀 문제 없이 확장되게끔 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써가지고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삼성과 LG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상당히 그 희망적인 전망이고요. 예. 보통 8K TV가 이렇게 선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매력을 발휘하려면 역시 그것도 2, 3년, 3, 4년의 시간은 걸리는 겁니다. 네, 이번 CES에서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가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 가전이 던지는 올해의 화두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프리미엄 가전이라는 게 이제 말이 프리미엄이지 사실 스마트 가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화장품 관리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런 조그만한 거. 그다음에 아침에 저도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커피를 제조하는데 그걸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다 한다고 그러면 빵도 아주 최적의 빵을 굽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컴퓨터 IT 기술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더 멀리, 더 높게, 더 빨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LTE 기술에서 1000배, 100배 빨라지는 게 5G란 말이에요. 예. 빨리고요. 그다음에 멀리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2배를 더 볼 수 있게 한다. 그 어떤 그 스마트폰 같은 거를 앞에 이렇게 안경도 아니고 여기 딱 놓으면은 2배 멀리 보이는 거지. 아주 선명하게. 그다음에 이제 더 높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 운전할 때도 운전자가 그 전방을 보면은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딩이라도 있겠죠. 아니 자동차 그 뚜껑 그 후드가 막혀. 예. 근데 그 밑에는 못 보잖아요. 그걸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 보게 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통카드에 RFID 이런 라디오 주파수 가지고는 안 되고 레이저로 교신해 가지고 레이저 신호를 받아서 그걸 소프트웨어 처리하면은 그 아래가 이 엔진 이 트랜스미션 이런 걸로 가려져 있지만은 그게 투명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면 그 접촉 사고 같은 건 절대로 안 날 수 있게 막을 수가 있겠지. 그런 등등의 이런 그 컴퓨터 기술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냐. 이거의 시험장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앞서 처음에 첫 질문에 말씀해 주셨던 5G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특히 더 관심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CES, 사실 CES에서 5G가 주목받은 지도 몇 년째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해가 원년이라고 하셨는데 원년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좀 나올까요? 특히 그 5G 없이는 자율 자동차는 불가능합니다. 자율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교통 상황을 보고 야 이게 사고 안 나게 내가 피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그 시간의 간격이 0.01초예요. 0.01초로 모든 이 장애물들을 감지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그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하려면은 지금 LTE 기술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LTE 기술 가지고는 뭐 충돌 그냥 수없이 나는 거예요. 이게 5G 기술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율 자동차, 드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동차만 생각하지 이 큰 선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인선. 그 큰 선박이 망망대해를 자동으로 운전한다 그러면 왜 선박 화재 사고도 많잖아요. 해상에서. 그런 걸 다 막을 수가 있고 5G의 적용이 돼야만 빠른 통신과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뭐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요 운전대를 운전도 안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는 거 뺑뺑 돌고 그런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이제 5G 기술의 총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애플의 CES 참가도 눈길을 좀 끄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애플이 참가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 석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은 이런 대회에 참가를 안 했고요. 지금 28년 만에 처음 얼굴을 나타내는데 애플이 참가하는 거는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애플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휴대전화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페이스북과 한번 호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 패널 토의 같은데 이제 애플이 등장할 뿐 뭐 제품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과 LG처럼 가전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은 그냥 모습만 나타내고 자기네도 지금 이 CES 관련된 이런 사안에 관계가 있다는 거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단지 나타날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CES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라스베이거스에 실제로 가시지는 못할 거고 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 CES 소식을 좀 접하게 되실 텐데 특히 좀 이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집중해서 잘 봐야 할 만한 CES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 그다음에 초경량화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그 IT 그
그 센싱 기술을 토대로 이제 중공업과 특히 석유화학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놀라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에 다니실 때도 보면 항상 도로공사라고 이 길을 건드릴 때는 굴착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무인 굴착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네. 무인 굴착기가 굴착기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무인 굴착기가 가능하다고요. 사람 없이 기계가 정확하게 지점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파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IT 기술의 그동안의 발전은 1년에 2배니까 1년에 2배면은 1년에 200%씩 발전을. 그러니까 세상 어느 분야가 1년에 200%씩 성장하는 분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1년에 200%씩 성장했던 것을 그 속도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2, 3년에 한 번씩 200%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IT 영역을 초월해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의 다른 분야까지 이제 IT 기술이 파고 들어가는, 특히 다시 말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2020년을 원년으로 해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송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